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외로운 늑대 천년,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안 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코코이 주식학교, 이게 뭐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주가가 많이 이제 빠지는 바람에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의 그 방향성,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고점인지 아니면은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정밀 기계에 대해서 지금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정밀 기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뉴스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한미 반도체는 주가를 보시면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투매 때 2,600원까지 빠졌어요. 그때가 3월 19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그 바닥을 잡아주고 또 행보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2만원대까지 갔다가 2021년 7월 달부터 그 주가가 움직임이 둔화를 하면서 이게 그 2023년도에 만원대까지도 빠졌었거든요. 만원대에서 이제 14,000원대의 그 행보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이때 마지막 그 조종 2파, 상승 1파와 조종 1파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그 한미반도체가 매집을 해주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때 그 15,000원 구간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돌파하고 나서 약간 그 눌러지는 그런 모습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만원대의 그 주가가 지금 17만 4천원까지 주가가 움직였어요. 일단은 그 주가에 어떻게 흘렸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한미반도체를 대응도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사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2만원대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23년도에 그 주가가 이제 만원대까지 빠지는 모습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이 종목 이제 흐름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미반도체를 생각을 안 하다가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다가 24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주가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5만원대 행보하는 구간 5만원에서 63,000원대의 긴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걸쳤어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거치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대는 약간 높은 구간에 샀어요. 돌파의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약간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할 때 93,000원, 4,000원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1%,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그 VIP 회원분들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1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17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하나정밀기계 그 경쟁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뭔 일이지 하고 이제 뉴스를 이제 봤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한번 봅시다. 디지털 타임즈에서 뉴스 보도가 나왔었어요. 보도가 나왔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그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 공급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가는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만 4천원까지 움직였거든요. 한 14배 정도, 17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도 이제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수율을 높일 수 있었고, 그, 이번에 SK 하이닉스 부회장인가요? 부회장이 나와서 얘기했죠. 수율이 80%까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60%, 70%까지는 최종 그 수율은 아마 그, SK 부회장님 수율은 이제 본딩 후에 그 검사했을 때 그 수율이었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수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수율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수율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점점 이제 그 많은 실험과 그리고 많은 오류를 잡아가면서 수율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해왔던 그 한미 반도체가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정밀기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원화를 시키겠다. 이원화를 시켜서 장비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요청한 그 HBM 3나 3E를 그 더 이제 수율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더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 더 벌 수가 있잖아요. 더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엔비디아 쪽에서도 HBM이 수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HBM을 못 만들고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이죠. 마이크론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인 거죠. 아직
그 양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곳은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HBM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수요를 끌어올린 하이닉스가 그래도 HBM을 더 많이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엔비디아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그 장비가 또 비싸고 또 더 많은 TC 본딩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 정밀 기계를 끌어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더 이제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장비를 빨리 들어와갖고 더 많이 이제 HBM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뉴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뉴스가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거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납품하기로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납품이 아직 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 정밀 기계는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지금 납품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HBM 수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 하나 정밀 기계로 얼만큼 수율이 나오고 얼만큼 열 관리라든가 진동 관리를 해서 수율이 잘 뽑아지는지 요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장비를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테스트 장비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장비를 받아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아마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뉴스가 좀 오보를 한 거죠. 약간의 왜냐면은 아직 납품이 된 것처럼 납품을 할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왔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의 독점 체제가 이제 하나 정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독점 체제가 끝나가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하나 정밀 기계가 한미 반도체 장비보다 더 이제 좋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 참, 우리나라 뉴스는 참, 정말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뉴스를 봤을 때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어저께 같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처럼 이렇게 빠지는 모습 속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정밀기계가 나오면서 이거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제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빨리 매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면 쉽게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익률도 70%, 100% 먹을 걸 70% 먹을 수 있는 거고, 50%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분석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줘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합리적인 의심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뉴스 보시면 지금 하나정밀 기계가 마치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납품해서 바로 HBM을 뽑을 것처럼,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냥 이제는 그냥 TC 본딩 장비의 그냥 독주 체제가 아니라 너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뉴스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독점 체제가 끝날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끝날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쉽게 매도해 버리고 수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잘 모르면. 근데 이거를 분석을 잘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와 있는 뉴스는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정밀 기계가 과연 자, 하나 정밀 기계는요, 한 번도 HBM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단일 체제의 디램이라든가 다른 반도체는 본딩 기계로 이제 패키징을 해서 본딩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하나 정밀 기계 본딩 장비로. 그러나 HBM은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없는 회사가 과연 SK 하이닉스의 테스트를 받아서 한미 반도체만큼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점 체계가 끊어지겠죠.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하나 정밀 기계가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한미 반도체만큼의 수율을 뽑아줄 수 있다면, 굳이 SK 하이닉스는 비싼 장비, 한미 반도체 장비를 굳이 비싸게 들어와갖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정밀 기계가 더 싸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똑같은 기술력이라면, 아니면 좀 더 좋아지는 기술력이라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이유가 없죠. 하나 정밀 기계 TC 본딩 장비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뭐냐면, 하나 정밀 기계가 단 한 번도 HBM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해되세요?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그 TC 본딩 장비는 다 이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열 관리를 1층에서 열 관리는 이렇게 하고, 2층에서 열 관리는 이렇게 하고, 3층에서 열 관리는 이렇게 하고. HBM은 단층 구조가 아니잖아요. 수직 구조예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본딩을 한다고 합니다.
본딩할 때. 한꺼번에 본딩하는 게 아니라 한 층씩 본딩을 하는데, 그때 열 관리를 한 층 할 때마다 그 열의 열 온도, 얼마만큼의 열을 가할 것인가, 1층을 쌓을 때 얼마만큼의 열을 쌓으면 본딩을 잘할 수 있을까. 본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붙이는 걸 본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칩이잖아요. 칩과 칩 사이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 범프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칩이고 요것도 칩이에요. 칩과 칩 붙여야 돼요. 근데 이 붙일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마이크로 범프가 필요해요. 이 마이크로 범프는 납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그란 그런 납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납덩어리를 본딩할 때 열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이 주면은 이 반도체 칩인데, 예?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열의 그 급격한 온도에 의해서 칩이 회로가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훼손되지 않을 만큼의 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 쌓을 때하고 2층 쌓을 때하고 그 열 관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압력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 관리를 마이크로 범프가 녹으면서 이제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 1층에서 압력을 가할 때하고 2층에서 압력을 가할 때가 틀리잖아요. 압력이 많이 세지면 이 칩이 다 뭉개지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압력을 관리해 주느냐. 1층 쌓을 때하고 2층 쌓을 때하고 3층 쌓을 때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본딩하기 힘들다고 해요. 이게 기본이래요. 그리고 뭐 진동 관리도 있고, 뭐 진동 관리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깊하게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이제 깊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주식은 다 모든 부분이 다 시세예요. 시세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주식은 시세에 의해서 움직여요. 시세를 모르면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추세는, 한미반도체 추세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정밀기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단 한 번도 HBM을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열관리나 압력관리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열관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압력관리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 본딩이라는 것은 이론 가지고는 안 된대요. 직접 해봐야 된대요. 근데 한 번도 하나 정밀 기계는 HBM 본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 정밀 기계로.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이게 진실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과연 하나 정밀 기계가 한미만큼의 그 기술력을 확보해서 본딩 장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한미 반도체 독주가 깨지는 거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 정밀 기계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정밀기계도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거치고 한다고 한다면은 한미 반도체만큼의 그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 기술력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 기술력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아무나 다 했죠. 아무나 본딩 기술 다 가지고 있죠. 본딩 장비 기술 다 가지고 있죠. 안 그러겠어요? 이 엣지베인 기술은 굉장히 그 1층 올릴 때마다 다 틀려지고 굉장히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온대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도 안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10%도 안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HBM 3를 포기하고 삼성전자가 3E로 가죠. 3E는 더 빠르고 고용량이면서도 더 빠른 걸 말하는 거예요. HBM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빠른지 몰라도 뭐 HBM 3하고 3E하고 그 격차가 그 처리 속도가 더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층수도 차이가 나고 HBM 3가 8층이라면 HBM 3E는 한 12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층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3 2로 이제 12층짜리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해봐야 알죠. 수율이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요번에 만든 거 테스트를 받았는데 열 관리에 실패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그 TC 본딩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는 하나 정밀 기계가 갑자기 이런 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런 테스트와 뭐예요? 그 에러를 잡아가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실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기술을 획득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이게 40년 걸렸대요. 40년. 40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 정밀 기계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 정밀 기계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하나 정밀 기계가 과연 한미 반도체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본딩 장비를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가 아직은 고점 신호가 안 나왔어요.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약하지만 반등은 약하지만 약간씩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고 또 한미 반도체 각동심 부사장님인가요? 부사장이 어저께 그 자사주를 자기 돈으로 30억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은 기타 법인으로 아마 수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 기타 법인은 개인 수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이 어저께 보면은 굉장히 그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쵸? 어저께 보시면은 외국인이 70만 주, 기관이 23만 5천 주 팔았고요. 그리고 개인이 92만 2천 주를 샀어요. 요 안에 각동신 부사장님의 지분을 투자한, 지분을 산, 매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자사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는 사준 거예요. HBM, HBM의 자기 회사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빠지는 그런 와중에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보통 고점에서는 이렇게, 만약 고점이었다면 각동신 부회장님이 어저께 빠지는 와중에 샀을까?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죠? 아니, 고점에서 살까요? 각동신 부회장님이? 어저께 샀다니까요. 자사주로. 매입을 했어요. 비싸게 샀어요. 근데 만약 이게 지금 고점이라고 한다면 각동신 부회장이 샀겠냐고요. 자사주를.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15만원대를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조금 저도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게 15만원, 이 구간을, 행보하는 구간을 돌파하고 이걸 깼단 말이에요. 15만원, 15만 2천원대를. 이 깬 모습이 저도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근데 뉴스에 의해서 깨진 모습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뉴스를 찾아보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반등을 약간씩이라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한미 반도체가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미 반도체가 살아있다. 독점 체제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아직은 독점 체제가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은 하나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장비를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테스트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테스트가 되냐 이거죠. 최소한 못해도 1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 테스트를 받는데. 그럼 그동안은 하나정밀기계가 HBM을 양산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정밀기계로 TC 본딩 장비로 양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테스트하는 동안은 양산은 힘들잖아요. HBM. 그러면은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냐고 이거예요. 전 세계 누구예요? 어디가 있냐고요. 한미 반도체뿐이 없다니까요. HBM을 만들 수 있는 TC 본딩 장비로 만들 수 있는 장비 업체는 한미 반도체 뿐이라는 거죠. 물론 저기도 있죠. ASML의 어디죠? 영어로 돼 있어갖고 영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 뉴스에 나왔던데 보면 ASMPT 네덜란드 장비 업체죠. 또 이제 TC 본도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설이지 않나. 제가 볼 때는 ASMP도 아직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공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동 관리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MPT가 진동 관리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뭐 나중에는 이게 이런 업체들, TC본딩 업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고 1, 2년이 지나면 뭐 3, 4년이 지나면 뭐 하나 정밀기계라든가 다른 해외 업체들도 한미 반도체처럼 기술력을 획득을 해서 HBM 본딩 장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미 반도체 주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회원분들은 수익 중인 분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샀던 분들은 요 고점에서 뭐 16만 원대나 이렇게 돌파 나왔을 때 이렇게 샀던 분들은 손실인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손절하거나 쉽게 매도 처리하거나 하지 말자. 그리고 사항을 지켜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제가 지금 사항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코코의 주식학교 회원분만큼은 쉽게 매도하지 말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격대 설정해서 그 가격대를 깨지면 전부 매도하는 전략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안 깨진다고 한다면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할 건데요. 그 전략과 그 가격대는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면 우리 코코의 주식학교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뭐 VIP 회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개는 우리 코코의 주식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코코의 주식학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를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면 되죠.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카페가 있죠. 카페. 이 코코의 주식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코코의 주식학교 있죠. 그래서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뭐 AI 반도체, HBM3 시장 분석 뭐 이런 것도 올려놓았고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가는 그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없나? 여기 있네요. 오픈 채팅방은 오픈했는데 어, 문구가 없네. 이렇게 뭐 종목 여기 카페에서도 이제 종목을 이렇게
뭐 파워로지스라든가 이런 걸 다 종목을 다 추천드렸어요. 수익을 파워로지스 같은 경우는 190% 정도 수익을 냈죠. 그리고 뭐 10월 달에 담아야 종목 뭐 이런 것들 제가 보시면은 PM 풍년도 이제 올라갔고요. PM 풍년도 추천드려하고 수익을 냈고요. 수익 낸 종목들 많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오픈 채팅방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냥 여기가 오픈 채팅방이에요. 코코이 주식학교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카톡에서 그냥 코코의 주식학교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에다가 코코의 주식학교 오픈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복사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좋은 상승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방은 중장기 투자하는 방이기 때문에 단기로 끊어먹지 않아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더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